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을 읽어보니 예전에 그 어렵고 힘들던 시절에 그 시대의 어른들이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도 다양한 인간 군상이 있듯 모두가 다른 모습으로 나이 먹었음이 서글퍼지기도 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쇼핑몰 일을 하며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사연 보내볼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생각해보면 저 같은 사람의 일이야말로 공론화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가끔 TV 보면 맨날 당하기만 하다가 뻥 터져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곧잘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감정을 결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제 경우도 그랬고요. 저에게 있어 그런 감정을 일으킨 건 두 사람의 60대 여자분들인데 한쪽은 우리 친정엄마, 한쪽은 시어머니였어요. 일단 무조건 치우친 악감정을 갖고 있었던 건 당연히 시어머니 쪽이고요. 우리 친정엄마는 저와의 사이에서 애증 같은 게 있는 관계였답니다. 여기 계신 많은 그 또래 여자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우리 엄마는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태어나는 장소부터 어쩌면 잘못 정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참 기구한 인생이었답니다. 엄마는 57년생이신데 시골 어촌에서 태어나셨고 위로는 언니들과 오빠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지간히 외할머니한테 괴롭힘을 당하면서 컸다고 하시더군요. 순자, 어휴, 이 기집애야. 어쩌다가 내가 또 기집애를 낳아가지고 이 고생이냐, 이 고생이냐고. 너 낳고 네 애비한테 타박당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진짜. 외할머니는 5째 딸이었던 우리 엄마를 낳아놓고 태어난 아기한테 무슨 그리 죄가 있다고 꼬집어대고 난리도 아니셨대요. 그러고 5년이 지나도록 할머니는 아기를 못 가졌고 막내딸이 자라나는 동안 그렇게 저주 같은 말들을 퍼부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 참 그 당시에 우리 엄마가 너무 가엾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할머니는 돌연 아기를 갖게 되었고 그때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아들을 낳아야 된다며 일을 갈아대셨다는 거예요. 우리 명철이 영자, 해자, 옥자, 순자까지 낳아놓고 지금 와서 또 딸년을 낳을 순 없어. 그럼 나 진짜 내 명에 못 살고 죽는 거야. 이번에는 꼭 년이 아니고 놈이어야 돼. 이런 말을 해대며 서슬이 펄했던 자기 엄마를 고작 5살쯤 되었던 어린 아이인 우리 엄마는 얼마나 무섭고 슬프게 쳐다봤을까요? 그 당시에는 아동의 어떤 정신상태니 뭐니 그런 걸 생각해주지도 않았고 자식을 낳아놓았다면 무조건 부모가 갑이라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냥 무작정 저런 험한 말들과 때때로 모든 서름을 물리적 행동으로 자식들에게 퍼부어대는 걸 참을 수밖에 없었다네요. 그러다가 억세게 비가 쏟아지고 하늘에서 우렁차게 천둥번개가 치던 날 엄마는 자기 아래 동생이 태어난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것도 자기 같은 여자아이가 아닌 남자아이가 태어난 걸 말이죠. 이때 같이 살고 있던 식구들은 소리를 질러가며 좋아했다지만 이후 후 얼마 안 되어서 분위기가 매우 사납게 변하고 있었대요. 바로 그렇게 악을 쓰고 아들을 낳겠다고 다짐했던 본인의 엄마가 축 늘어져서 숨을 쉬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엄마! 그렇게 미친 듯이 울부짖으면서 어른들이 막아서는 통에 자기한테 한풀이를 해대고 잘 안아주지도 않았던 그 엄마를 불러댔다네요. 그러나 말미에 막내 아들을 낳고서 숨이 끊어지게 되었고
집엔 축 늘어지고 어두운 분위기만이 흘러갔다고 해요. 태어난 막내 동생. 그러니까 제가 순철이 삼촌이라고 부르는 이 외삼촌 말이에요. 아기 때도 보통 개구진 게 아니었고 자라는 내내 어른들에게 구박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금세 새엄마가 들어왔고 그 아래서 엄마네 남매들은 천덕꾸러기가 되어서 새엄마 눈치를 보며 자라났다고 하더군요. 결국 참다 못해서 나중에 순철이 삼촌을 데리고 엄마는 서울로 올라왔다고 해요. 하지만 이 사고뭉치 삼촌은 정말 가족이 웬수란 말이 따로 없어요. 제가 볼 땐 우리 엄마 외가 쪽 식구들을 보면 싹 다 엄마만 빼고 비정상인 것 같아요. 웬 부잣집 아가씨를 꼬셔내었다가 그 집에 들켜서는 된통 얻어맞고 죽기 전까지 갔었다는 거예요. 순철아, 아이고 이놈 자식아,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누나, 나 영숙 씨 아버지한테 엄청 맞았어. 눈이 안 보여. 어떡하지? 이때 엄마는 돈이 없는 서름을 대차게 느꼈다고 해요. 삼촌이 근본도 없이 부잣집 아가씨를 만나긴 했지만 그랬다고 뭐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의도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젊은 총각 남녀가 만나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고가워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패? 어디야? 앞장서! 엄마는 사실상 하나밖에 안 남은 핏줄이라고 생각했던 남동생이 저 모양이 돼서 돌아왔으니 분을 참을 수가 없었나 봐요. 곧장 그 집을 찾아가서 따지고 야무지게 싸움을 걸어가지고는 치료비랍시고 얼마를 다시 받아왔다고 하더군요. 삼촌은 못 헤어지겠다고 징징거렸지만 더 드나들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얼마 받아왔고 엄마는 그걸로 코딱지만한 방을 옮겨서 좀 더 넓혀가게 되었다네요. 이렇게 무슨 일이 터졌다 하면 우리 엄마가 다 해결을 해주니 삼촌은 맨날 주제도 모르고 우리 엄마한테 신세지기를 밥 먹듯 했었어요. 제가 태어나고 중학교에 갈 때까지 우리 집에 얹혀 살다가 늦장가를 가는 바람에 겨우겨우 우리 집을 나갔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 아빠도 대단해요. 엄마가 남동생을 달고 시집 온 걸 싫어할 법도 한데 적어도 제 기억엔 아빠가 우리 외삼촌을 구박하고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몇 번 여쭤보긴 했었답니다. 아빠는 순철이 삼촌 저렇게 집에서 담배나 뻑뻑 피워대고 있는데 안 싫어? 나는 삼촌이 맨날 수염도 안 자르고 지저분하게 있어서 싫어. 친구들 데려오기 창피하단 말이야. 그러면 아빠는 그냥 허허 웃으면서 대꾸를 하시는 거예요. 이 녀석 삼촌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삼촌 옛날에 배 타다가 사고도 나고 힘들어서 우리 집에 있는 거잖아. 엄마가 그 덕에 아빠한테 맨날 잘해줘. 니네 친할머니한테도 엄마가 얼마나 잘해주냐? 그러니 아빠도 고마워하며 사는 거지. 아빠 말 맞다나 엄마는 치매 걸린 우리 할머니를 극진하게 대접하긴 했어요. 직접 모시진 않았지만 엄마가 때마다 가서는 큰엄마랑 같이 밥도 하고 씻겨드리기도 하고 며칠 밤 같이 자고 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고 보면 엄마는 자기 친엄마 복도 없고 본인 가족이며 시댁 식구까지 애지간히 인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킨 건 아니지만 젊은 나이에 치매가 오신 데다가 그 상태로 오래 사셨거든요. 큰엄마가 모시고 있긴 했지만 맨날 벌컥 화를 내며 우리 엄마를 불러대셨어요. 동서, 나 진짜 이 노친네 모시고 못 살겠어. 아니 왜 동서네는 못 모신다는 거야? 천지가 개벽하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왜 큰 며느리만 어른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건데? 아버님 일찍 가셨고 어머니만 남았으니까
이런 건 다 같이들 상의해서 나나 모시던가 해야지. 언제나 불같이 화를 내고 인상만 쓰고 있는 큰엄마를 우리 엄마는 늘 쩔쩔매면서 달래드렸어요. 큰 댁에 가서 며칠 자고 같이 돌봐드리고 하면서 다른 작은 엄마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우리 엄마가 오롯이 뒤치다꺼리를 다 했었답니다. 아빠는 그런 부분을 우리 엄마한테 고마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어차피 아빠가 출근하고 나서 집을 비웠을 때 거의 집을 채우고 있는 본인 처남에게도 큰 불만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럼 우리 아빠의 삶은 어땠냐 하면요. 정말 지독히도 일을 많이 했답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빠는 당시 기계 부품 공장 쪽에서 일을 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아빠가 사장은 아니었거든요. 일개 직원이다 보니 새벽같이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는 게 보통이었어요. 늘 기름진 손에 쇠냄새가 가득했고 돈도 마땅치 않았죠. 간혹 엄마가 돈을 빌리러 다니는 모습들도 많이 봤고 엄마는 얼굴에 화장품 하나 찍어 바르는 것도 아까워했어요. 아이고 벌써 똑 떨어졌네. 아이고 이거 잘 구슬려 보면 몇 방울 더 나올 것 같은데. 한 번 더 떨고 봐야겠다. 그렇게 엄마는 얼굴에 더 나올 것도 없는 화장품 용액을 찔끔찔끔 문대가면서 고된 하루를 마쳤어요. 이후 저는 지극히 평범한 남자를 만나 아주 못 살지는 않고 조금 모자랄 법한 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와 이 사람 둘이 알콩달콩 잘 살면 좋은데 안타까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답니다. 바로 저의 시어머니란 사람 때문이에요. 이분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 그 어떤 이해도 없고 독성과 고집밖에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없는 집 며느리를 데려오게 되었다고 상견례 때 얼마나 우리 엄마 아빠를 몰아세웠는지 몰라요. 우리 영훈이 사윗감으로 달라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없는 집 며느리를 들이게 됐는지 몰라요. 혼수로 몇천 해오지도 않고 어디 감히 집 해주는 사위를 만나려고 해요? 소위 딸 장사한다면서 너무 싸게 먹히게 하는 거 아니유? 이렇게 말을 상스럽게 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엄마는 입술을 꾹 깨물어가며 참았답니다. 우리 엄마의 큰 장점이 있다면 제가 뭘 하던 반대하지 않고 말리지는 않았던 거예요. 수정이 너만 좋다면 엄마는 그걸로 좋다고 생각해. 엄마는 어릴 때 하고 싶은 거 한 번도 못 해봤어. 늘 가족들이나 누구 등에 떠밀려서 하기 싫은 일들만 하면서 살아왔어. 그건 엄마로 좋게. 엄마가 대단한 걸 해줄 순 없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선 너 하고 싶은 걸 해. 엄마는 지지해 줄게. 이런 말에 저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전셋집에서 신혼을 시작하면서도 조금은 힘이 났어요. 저의 시작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늘 뭐든지 해보라는 주의니까 감사할 따름이었죠. 하지만 이 코딱지만한 집에 살고 있는데도 우리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탐탁지 않고 궁금한 건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버스를 타고 집에 오시는 거예요. 50년대 시어머니도 아니고 50년대에 태어나신 분이라고 해도 정말 이건 해도 너무 꽉 막히셨더라고요. 지들끼리 좋다고 그렇게 나가 살겠다고 우겨대더만 겨우 이런 코딱지만한 집에서 무슨 계집만도 못한 곳에서 부대끼고 살고 있어? 이런 집에는 어른들도 못 부르고 창피해서 어쩌냐? 며느리 새로 들어왔는데 어른들한테 집들이도 하고 인사도 해야지. 저렇게 물도 쫄쫄 새고 바닥도 장판이 다 울어가지고는 꿀적한 곳을 아유 궁상 맞아. 이러니까 없는 며느리들이면 안 된다는 거야. 어머님이 이렇게 꼬집어대며 빈정대시는 이유가 있죠. 사실 초반에
저랑 본인 아들이 집에 들어와서 살기를 바라셨거든요. 우리 엄마한테도 누누이 강조했었고요. 사돈, 얘네는 아무래도 제가 끼고 가르칠 게 많아요. 아직 애들 아니니까. 어른들 모실 줄도 모르고 뭐 할 줄도 모른다고요. 우리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칠 테니까 괜히 돈 들여서 집 얻을 생각 말고 들어오게 하세요. 아니, 어른들이 한뜻이 되어야 뭐 말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어머니는 한사코 같이 살길 고집하셨고, 이땐 저도 나름 어렸고 결혼 초반이니 사리 분간이 안 되었어요. 남편과 결혼할 수만 있다면 별 상관은 없다 싶었는데, 애지간한 건 다 용인해주는 엄마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믿어오시면 결혼은 어떻게 시키시려고요? 둘이 애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결혼한다는 말이죠. 키울 만큼 끼고 있다가 내보내는 건데 둘이 알아서 바닥부터 시작하게 하세요. 우리들도 다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딱히 엄마가 볼 때 제가 시집살이를 할까봐 염려스러워서 하신 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정말 정직하게 본인 가치관대로 하신 말씀이었답니다. 왜냐면 엄마가 생각할 때 제가 결혼하던 때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홀로 남동생을 데리고 상경을 했잖아요. 그러고 살면서 별 잡일을 하고 파출부부터 안 해본 일들이 없었어요. 저를 업고 돈 많이 준다는 아줌마들 집에 가서 반찬도 해주고 집도 청소하고 그 집 애들도 먹이고 참 고되게 사셨거든요. 딱히 딸이 귀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저 정도 고생은 당연히 해도 된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걸 제 결혼 생활 내내 물고 늘어지면서 틈만 나면 저한테 우리 엄마 욕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네 엄마 보통 여우가 아니더라. 눈을 바로 딱 희멀건하게 뜨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야. 어머, 우리 수정이 시집살이 안 시킬 거예요. 이러면서 말이야. 내가 아주 기가 차서 말도 못했다. 누가 시집살이를 시켜 누가? 자기 딸 귀하게 키워서 고생시키기 싫다고 싸고 도는 꼴을 보니까 내가 뭔 죄를 지어서 저런 사돈을 얻나 싶었다. 어머니는 이렇게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제 앞에서 마구 퍼붓는 타입이었어요. 결혼 초반에야 저도 기가 죽어서 늘 그냥 듣고만 있었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걸 보고 아주 누울 자리를 찾았다 싶으셨는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절 무시하는 말들을 퍼부으셨어요. 자고로 있는 집 며느리 데려왔으면 이런 꼴은 안 봤을 거다. 아니,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변했냐. 어디 남자만 열쇠 갖고 오라는 법 있어? 여자도 능력되면 얼마든지 열쇠 갖고 올 수 있는 거야. 여자로 태어났으면 지 처방 잘 섬기고 시부모 봉양 잘하다가 그러다가 살다 죽는 게 최고 덕이지. 구태여 욕심 부려가지고 시부모 손 떠나서 이딴 구질한 집 얻어다가 악을 쓰면 복 못 받아. 너 그래서 애가 안 들어서는 거야 이거사. 제가 다른 말은 다 흘려듣고 며칠 앓다가 끝내는 편이었지만 마지막 말은 그냥 못 넘기겠더라고요. 이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른한테 대들며 큰 소리를 냈었어요. 어머니, 애기 얘기를 왜 그렇게 하세요? 저희 아직 결혼한 지 7개월밖에 안 됐어요. 맨날 어머니가 이렇게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시고 속상한 말들만 하시잖아요. 그런 말 듣고 제가 속이 편하겠어요?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애기도 들어서고 하는 거죠. 왜 자꾸 제 탓만 하시냐고요. 하지만 그간 너무 당해오다가 처음으로 몰아붙여서 그런지 제 말은 씨알도 먹히지 않더군요. 어머니는 서럽다면서 주저앉으시더니 그 자리에서 아버님을 전화로 호출하시는 거예요. 이봐요. 이리 좀 와봐요. 어디긴 뭘 어디야. 여기 영훈이네 와 있어요.
내가 맨날 영훈이네 가지 어딜 가요? 하여간 이리 와봐요. 당신 며느리가 나한테 소리 질렀어 지금. 당장 택시 타고 쫓아오라고. 빨리 와요. 어머니는 진짜 정신이 이상한 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한테 괜한 피해의식과 심술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셨어요. 제 기억으로 생각나는 우리 친할머니, 그러니까 치매를 앓고 계시던 할머니조차도 며느리인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말짱한 정신 상태를 갖고 있다는 분이 왜 저렇게 말을 곡해하고 못되게 하시나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윽고 아버님은 쫓아오셨고 사실상 경제권이며 뭐며 싹 다 잡혀 사는 아버님이 무슨 힘이 있으시겠나요. 게다가 툭하면 어머니가 아버님을 갖다가 죄 많은 사람이라고 했으니 뭔가 트집 잡히신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이날도 어머니 말만 듣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너 왜 네 어머니 서운하게 그러냐? 이런 집에서 살겠다고 나갔으면 너희들끼리 잘 살던지. 게다가 어른 대접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어른이 왔는데 물 한 잔도 건넬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멍청하게 서 있냐? 그러니까 네 어머니가 너한테 답답해하는 거야. 아버님은 무작정 어머니 편만 들면서 저한테 삿대질을 하셨고 저는 알만큼 아는 어른들이 동시에 쫓아와서 저 하나를 갖다가 몰아붙이는 꼴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 마누라한테 책 잡힌 게 있어서 잡혀 사는 서름을 저한테 다 떠넘기고 싶으셨던 건지 아버님은 이때 아주 괴이하게 저를 잡으려 드시더군요. 안 되겠다. 내가 더는 이 꼴 못 보고 있어. 세기 너, 네 어머니한테 사과 제대로 안 하면 우리 영훈이 다시 데려갈 거야. 뭔 뜻인지 알겠냐? 어? 무슨 말 한 번 잘못 잡고 서로 꼬인 걸 갖고서는 아들 부부를 이혼시킨다니요. 이때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고 뭘 모르던 순진한 새댁이었기에 울음이 터졌어요. 그때는 뭐든 잘 모르고 이제 엄마랑 있던 공간을 나와 처음으로 독립을 해서 그런지 사리 판단이 잘 안 되더군요. 정말 너무나 순진하게도 그날 무릎을 꿇고 어머님 아버님에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지 뭐예요.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음에는 조심할게요. 이런 모습을 보고 아주 의기양양해진 어머니는 급기야 또다시 합가를 요구하셨고 이 건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넘겼어요. 나 합가는 싫어. 지금도 너무 불편해. 어머니 진짜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맨날 우리 집에 오시는 거 너무 힘들어. 당신은 그 시간에 집에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나는 불편하다고. 합가 얘기는 당신이 말을 좀 해봐. 저의 말을 들은 남편은 한껏 난감해하면서도 자기도 합가는 불편하다고 하더군요. 나도 엄마 아버지랑 같이 살기는 싫어. 엄마랑 안 맞는다고 느낀 건 옛날이고 특히 아버지는 진짜 얼굴만 봐도 나랑 싸울 기세야. 이건 내가 알아서 거절할게. 이리하여 남편이 순전히 본인이 불편하다는 것을 강조한 이후 합가 얘기는 쏙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차에 저에게 그리 원수같이 느껴지던 어머니와 아버님 사이에 큰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어쩐지 기이할 정도로 아버님이 어머님께 아부를 한다 싶더라고요. 아버님은 어디까지나 생존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어머니한테 매달린 거였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합가 얘기를 미루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네? 아버님을요? 아버님을 요양원에요? 왜요? 제가 이렇게 답하자마자 어머니는 눈을 흘겨뜨시더니 바로 쏘아붙이시더라고요. 뭘 왜야? 그럼 네가 모실 거야?
그 코딱지만한 집에서 네 시아버지 모실 거냐고. 나야 내 눈에서 안 보면 찬성이지. 어떻게 지지고 볶고 살든지 상관없어. 어머니는 모든 게 다 한심해 죽겠다는 듯이 말씀을 하셨고 옆에서 아버님은 아주 난감한 표정으로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계시더군요. 여보, 나 그렇게 많이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요양원에 가라는 거야? 내가 알아서 사고 살 테니까 그냥 이 집에 살게 놔둬. 그러자 어머니는 아버님을 아주 무섭게 노려보시면서 말하시더라고요. 영감탱이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 당신이 무슨 앞가림을 해요? 병원에서도 그러잖아요. 아프다고. 뇌질병도 있고 옆에서 누가 계속 신경 써줘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는 못해요. 그 짓거리 못하고 산다고. 아주 옛날부터 당신 어머니 아버지 뻔질나게 우리 집 드나들고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죽을 맛이었다고요. 근데 내가 나이 먹어서 그 집 자식까지 똥 닦아주면서 살아야 된다고? 미친 거지. 아주 단체로들 미친 거야. 나는 그 집 못해. 당신 며느리한테 해달라고 하던지. 아무튼 나는 안 해. 요양원 가서 대접받고 사시구려. 이렇게 어머니는 아주 야멸차게 아버님을 밀어내시더군요. 남편은 이때만큼은 가운데 껴서 무척 괴로워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아버님 그렇게 많이 아프신 거야? 상황이 어떻길래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이것저것 합병증이 겹쳤나 봐. 나도 자세히는 몰라. 아버지가 이전에 엄마한테 잘못한 게 많으시긴 해. 그래도 그렇지. 엄마도 참. 여기서 이야기를 더 꺼내다 보면 결국 아버님을 모시는 건 제가 하게 될 일 같더라고요. 저 역시 편한 생활을 하고 있던 것도 아니고 제 삶도 고달픈데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엄마 세대처럼 무작정 모시고 어떻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 나이도 젊은 편이었고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었을 텐데 선뜻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이때 그냥 눈 딱 감고 한 2달, 3달만이라도 모셔볼 걸 그랬나 싶더라고요. 남들이 보면 왜 나서서 무덤을 파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엄연히 우리 남편의 아버지인데 가시는 길을 너무 외롭게 해드린 것 같아서 말이죠. 아버님은 저렇게 어머니랑 큰 싸움이 있고 난 뒤 좀 더 있다가 실제로 병세가 악화되시긴 했어요. 어머니는 더 안 되겠다면서 요양원을 엄청 발빠르게 알아보시더니 곧장 그곳으로 아버님을 보내신 거예요. 가신 이후 저희도 몇 번 찾아뵙긴 했지만 아버님의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웬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그게 시고모님이란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그래? 우리 영훈이랑 결혼을 했으면 이 집 사람이 된 거고 며느리 노릇을 해야지. 어쩜 그렇게 깜찍하게 못돼 처먹어가지고 시아버지를 요양원에다 갖다 놓냐고. 살다 아무리 말세라지만 이런 신박한 꼴은 또 처음 보네. 전 조금도 영문을 몰라서 멍하니 듣고 있다가 말 한마디 한마디씩 겨우 띄엄띄엄 이해를 했어요. 네? 저기 영훈 씨 친척 어르신이신가 보네요. 혹시 고모님이신가요? 그래요. 내가 영훈이 고모 되는 사람이야. 새언니한테 듣고 아주 기가 막혀서 내가 조카 며느리 전화번호 알아뒀어요.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냐고! 결국 이 말도 안 되는 고성방가와 욕설을 듣게 된 데에는 전적으로 어머니가 원인이었더군요.
어머니는 아마 본인 시누이가 직접 전화해서 확인할 거란 생각도 못했나 봐요. 본인이 자기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놨으면서 그걸 갖고 시누이한테 비난을 받으니 모든 탓을 제 쪽으로 돌렸던 거예요. 며느리가 우겨서 요양원에 집어넣었다뇨. 듣자 하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있는 그대로 고모님께 말씀드렸고 고모님은 듣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아마 어머니한테 전화를 곧장 거셨겠죠. 저 고모님, 저흰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안 그래도 너무 빨리 아버님을 분리시키는 것 같아서 아버님이 안쓰럽다고 말씀도 드렸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본인은 절대 아버님 못 봐준다고 이모님들이랑 돌아다니면서 소개도 받으시고 그렇게 요양원 등록하신 거예요. 아니면 저희한테 아버님 모시고 가라는데 저희는 아이 준비도 하고 있고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랬더니 어느새 어머님이 요양원에 아버님을 보내신 거고요. 저희도 이렇게 빨리 일이 처리될 줄은 몰랐어요. 이 말에 씩씩거리시던 고모님은 전화를 끊어버리신 거고 끊고 나서도 저는 분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적반하장도 유분수란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을 만든 사람이 얼마나 한맺힌 상황에 있었길래 문자화시켜서 남겼는지 한번 상황을 알아보고 싶을 정도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딱 그 상황에 처하게 되었거든요. 어쩜 이렇게 합리적인 말을 만들어주었나 몰라요. 저 통화가 끝나고 나서 한 3시간쯤 지났을까요? 어머니가 곧장 우리 집에 쳐들어오셨거든요. 야, 너 나와. 네가 아주 날 개망신을 시켰어? 빨리 나와! 안 나와? 나오라고! 이렇게 문을 쾅쾅 두드리시더니 열리자마자 저에게 물리적인 행동을 너무나도 무식하게 해대시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가 놀래서 뜯어놓고는 이러면 사람을 더 불러서 조치하겠다는 식으로까지 가서야 진정이 되었어요. 저는 너무 얼척없어서 어머니한테 집에 가시라고 할 얘기 없다고 매섭게 잘라서 말했어요. 당장 나가주세요. 도저히 어머니랑 얼굴 마주할 기분이 안 나네요. 나가주세요. 그렇게 쫓아내듯 내보내놓고도 머리가 너무 얼얼하고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아픈 곳을 문질러 가면서 남편을 불렀고 곧장 집으로 들어오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인간은 큰 도움이 안 되더군요. 수정아, 미안해. 엄마가 왜 그러셨지? 고모가 좀 센 성격이거든. 옛날부터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았어. 엄마가 적당히 핑계댄 건데 고모가 전화해서 너한테 난리치고 엄마도 망신을 당한 것 같아. 그래서 저랬나 봐. 이러면서 끝끝내 말 안에 제대로 된 대책이나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마음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이때부터 전 저 드세고 드센 어머니에게 많이 질려 있었고 아버님은 요양원에 가신 뒤 1년도 안 되어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생전에 요양원을 방문했을 때 얼굴이 많이 상해 있으셨던 걸 생각해보면 가족들에게 무척 많이 실망하시고 괴로우셨던 것 같아요. 젊었을 적 여자 문제로 속썩이고 배다른 자식도 나와서 어머니를 힘들게 했다지만 아무튼 말년이 저렇게 끝날 수도 있는 것이더군요. 어머니야 그렇다 쳐도 어디까지나 아버지가 그렇게 가시는 걸 보니 남편도 꽤 서글펐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데 저도 이땐 장담했죠. 그런 일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세상사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요? 여보, 당신은 우리 엄마처럼 남편 마음에 안 들고 잘못 저질렀다고 버리고 그러지 않을 거지? 엄마가 워낙 고생을 했으니까 나도 이해는 해보고 싶은데 그냥 서글퍼서 그래.
아이, 참,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연히 아니지. 그런 말 꺼내지도 마. 그리고 애시당초 걱정된 일도 하지 말아야지. 무슨 일을 하건 다 받아줄 그런 천하의 여장부는 아니야, 나. 생각해보면 말미에 이런 말을 하면서 저도 뭔가 이 사람과 평생 같이 살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던 걸까요? 은연중에 저렇게 말을 했던 걸 보면요. 아무튼 우리 남편은 되게 우유부단해서 아주 거친 성격인 지 엄마한테 자기 부인이 무슨 꼴을 당해도 뚜렷하게 제 편을 못 들어줬어요. 그걸 몇 번에 걸쳐서 들었던 우리 엄마는 이 부분을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했고요. 남자가 돼가지고 그런 때에 지 엄마 치마폭에 놀아다면 어떡해. 니네 시어머니도 진짜 독하다, 독해. 사실 이렇게 우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는 기로에 놓이기 전에 저희 집에도 상당히 어두운 사건이 터지긴 했었어요. 안 그래도 기저질환이 있어서 고생하시던 아빠가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셨거든요. 엄마는 워낙 젊은 날부터 아빠의 고질병을 알고 있어서 먹거리며 많은 것들을 신경 썼어요. 그렇게 평생 아빠를 챙기고 했던 엄마는 아빠를 먼저 떠나보낼 때에도 무척 괴로워하고 겁이 많으셨답니다. 그래서인지 더더욱 우리 어머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사 참 잔인하게 평생 남을 챙겨주기만 하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좀 편해지면 안 되는 건가요? 이제 늙음하게라도 남이 챙겨주는 손에 기대어 숨도 쉬어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냐고요. 우리 친정아빠가 떠나고 나신 뒤 몇 년 뒤에 시아버님이 가셨고 작년에 우리 집에 들이닥친 소식은 한동안 절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남편한테 알릴 때에도 머리가 어질어질했고요. 남편도 이때만큼은 무척 놀라서는 어쩔 줄 모르더군요. 뭐? 건강검진 매년 하신 거 아니었어? 아니, 왜 그렇게까지... 생존율이 그거밖에 안 돼? 아, 어떡하냐. 우리 엄마는 건강검진을 꾸준히 해왔지만 그닥 잘 못 잡아내는 곳에서 한 거였었나 봐요. 한 해 건너뛰고 다른 곳에서 했는데 거기서 그만 암 여부를 알게 된 거예요. 생존율이 극히 낮은 기수인 것을 알게 되었고 저나 엄마나 둘 다 도통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때 이모들로부터 그제사 연락들이 조금씩 왔고 그렇게 우리 엄마 신세를 많이 지고 살았던 순철이 삼촌은 참 야속한 말을 쏟아내더군요. 삼촌 지금 이혼하고 혼자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다. 누나 그렇게 되신 거 안타깝지만 어떡하냐. 삼촌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있어가지고 아주 죽겠어. 이러다 삼촌이 먼저 갈지도 몰라. 아무리 삶이 힘들다지만 당장 시한부로 얼마 안 남은 엄마 같은 누나가 저렇게 되었다는데 어찌 저럴 수가 있나요? 심지어 이모들은 엄마랑 막판에 싸우기까지 했어요. 싸우게 된 내용은 왜 우리한테 기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주제인 돈, 그놈의 돈 때문이었어요. 엄마가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저는 제가 전화를 빼앗아 버렸다니까요. 언니, 진짜 너무하다. 내가 이렇게 아파 죽게 생겼다니까? 그런데도 수년 전에 죽은 제부가 산 땅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나 죽으면 그깟 수정이 조금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내가 내 새끼 준다는 것도 그렇게 신경이 쓰이냐고. 피부치가 뭐가 어쨌는데. 피부치 노릇을 하고 살았어야 피부치라고 하지. 언니랑 인연 끊고 산 게 벌써 몇십 년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러면서 엄마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한탄을 하는 것을 보니 이모들 정말 못됐다 싶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 와중에
하루하루 말라가고 엄마는 혈색도 나빠지고 일도 다 쉬게 되었답니다. 진즉에 일은 그만하라고 했지만 엄마는 하남에 있는 큰 식당 도와주는 게 그리 좋았던지 계속 나갔었거든요. 엄마랑 자매처럼 친하게 지내던 이모가 오픈하고 아주 잘 되는 큰 맛집이었어요. 거기 나가서 일 도와주고 돈도 받아오고 먹거리도 잔뜩 싸오고 가끔 그 이모들이랑 청평이나 속초 같은 데에 놀러 갔다 오시기도 했답니다. 차라리 이런 이모들이 진짜 형제 자매보다 더 피를 나눈 사이 같고 그분들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무튼 엄마는 일을 한동안 쉬게 되었고 여러모로 치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남편에게 사정을 말하고 엄마랑 둘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답니다. 기간은 그리 길게 잡지도 못하고 끼케야 2박 3일 정도였어요. 남편은 엄마가 아픈 걸 알아서 그런지 뭔가 이전과 다르게 되게 엄마한테 상냥하게 굴더라고요. 잠깐 어디 가겠다고 하면 자기가 모시러 가고 제주도 가는 날에도 엄마랑 같이 사용할 물건들을 사는데 쇼핑도 따라다녀 주고요. 장모님 아프신데 내가 이런 건 따라다녀야지. 집에 남자도 없잖아. 우리 엄마네도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장모님 필요하신 거 있으심 다 나한테 말씀하시라고 해. 내가 따라다닐 테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왠지 그간 남편에 대한 인상이 살짝은 달라지는 듯 했어요. 그 전에 진짜 우유부단하고 밍숭맹숭한 데다가 우리 집 돌아가는 사정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자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양가 부모님들이 아프시고 이런 게 마음이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늦게나마 신경을 써주는 거라도 전 고맙게 느껴졌답니다. 왜냐면 이 당시에 저는 그때 남편이 왜 그렇게 우리 엄마를 쪼르르 따라다니고 잘해주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리가 없었거든요. 이때 조금이라도 빨리 알게 되었다면 뭐가 달라졌을지 잘 모르겠지만요. 이 모든 상황의 진실은 그리 길지도 않게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었어요. 저와 엄마가 제주도에 갔었을 때에도 어쩌면 힌트는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이때 엄마랑 쉬엄쉬엄 호텔에 머무를 때였는데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약간은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전화를 안 받으려고 했지만 혹시나 해서 받았더니 역시인 거예요. 너 어디냐? 지금 어디야? 어디냐고? 저기 영은 씨한테 못 들으셨나요, 어머니? 저희 엄마 편찮으셔서 모시고 제주도에 와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야! 너 내가 김장날이라고 말했어 안 했어? 시애미가 아주 우습게 보이나 보다 너? 전 너무 황당한 게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을 뿐더러 무슨 생뚱맞게 김장을 하신다는 건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애초에 어머니는 김치도 맨날 어디서 얻어 드시는데 저건 그냥 생 시비를 거는 소리였거든요. 그러면서 방방 뛰는데 빨리 집으로 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저기 어머니 여행 와 있다고요. 저희 엄마랑 와 있어요. 엄마 옆에 계시다니까요? 날선 소리로 대답을 하는 저를 보며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시는 걸 보니 더 마음이 안 좋았어요. 어머니는 그러건 말건 됐다며 전화를 탁 하고 끊어버리시더군요. 어차피 갈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었지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엄마와 이렇게 여행을 왔는데 완전히 기분을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엄마와 보내는 시간에 집중해보겠다고 열 터질 것 같은 그 분노를 얼마나 억지로 눌러가면서 삭혔는지 몰라요. 그렇게 돌아오는 길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잠든 엄마를 옆에 두고
저도 모르게 한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친구가 이때 했던 말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찌르는 거예요. 수정아, 너가 진짜 고생이 많다. 근데 그렇게 주변에서 다들 아프고 아프게 하는데 너는 누가 챙겨줘? 너라도 너 자신을 잘 챙겨. 잘 먹고 잘 쉬고 억지로라도 쉬도록 노력하고. 이 말을 들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제 삶도 그랬지만 업점 제 옆에 누워서 힘들게 입으로 숨 쉬어가며 졸고 있는 엄마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요. 우리 엄마를 볼 때 제가 맨날 했던 생각이 딱 그랬었거든요. 맨날 남 챙기느라 바빴던 우리 엄마. 자기 자신은 챙길 줄 모르고 맨날 남만 감싸고 돌봐주고 자기는 춥게 자고 아프던 사람. 그러더니 이렇게 그리 많지도 않은 나이에 시한부 선고를 받다니요. 삶이 너무 야속하게 느껴지고 제 피로와 지침은 생각도 못한 채 눈물이 마구 흐르는 거예요. 그러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보는데 어머니와의 일이 있어서 그런지 썩 곱게 봐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도 대강 들었던 건지 아니면 우리 엄마 상태를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눈치를 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고 남편은 쩔쩔매는 거예요. 엄마가 그랬어? 수정아 진짜 미안해. 장모님 많이 아프신데 내가 우리 엄마한테 다시 얘기할게. 됐어. 아무런 일도 하지 마. 괜히 얘기해봤자 어머니 또 쫓아오실걸? 아들이랑 자기 사이 이간질 시킨다고 뭐라고 하시면 그땐 일 더 커져. 나도 못 참고 말이야. 남편은 바로 말이 쑥 들어가더니 연신 저와 엄마 눈치만 봤어요. 암튼 가급적이면 이후로 어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아서 제가 몇 번이고 전화 올 때마다 딴 데로 돌려버리고 나중에 문자로만 연락을 남겼답니다. 외출 중이거나 바빠서 통화하기 힘들다고 남겼더니 꼬박꼬박 그때마다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화장실 문 고장 났으니까 영훈이 퇴근하고 둘이 와라. 나 먹을 것도 없다. 올 때 뭐 좀 사와서 냉장고 좀 채워라. 진짜 제 딴은 너무 웃기지도 않는 게 아버님이랑 둘이 살 때에도 살림도 잘 안 하시고 게으르신 분이었거든요.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게다가 저도 우리 친정엄마 아파서 정신이 없는데 왜 말짱하신 분이 이러냐고요. 맨날 기세 좋게 본인 친구들이랑 등산 다니고 트로트 가수 콘서트 쫓아다니시는 분이에요. 그거 표 예약해드리다가 짐 빠진 날도 있었고 정말 너무 당연하게 부려먹으려고 하시더군요. 제가 볼 땐 친정엄마 챙기는 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런 심술을 부리는 게 분명했어요. 이때 너무 지겹고 짜증나서 그 다음날 적당히 반찬거리를 사갔더니 아예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시집 왔으면 친정이랑은 이제 인연 끊고 사는 거야. 그런 각오로 결혼하고 너네 집 자식이랑 사는 거지. 도통 너는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맨날 지 친정엄마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말이야. 지 시애미야 죽던 말던 관심도 없고 말이지. 내가 너만 보면 아주 속이 타서 죽겠다. 너같이 답답한 애는 정말 세상에 없을 거다. 일일이 말대꾸하면서 싸울 기분이 아주 충분한 상태였지만 전 쓸데없이 제 에너지를 어머니에게 쏟아붓고 싶지 않았어요. 참 얄밉게도 남편은 지 엄마 앞에서는 제 편을 안 들어주더군요. 아니, 공평하게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순철이 삼촌이 또 전화가 와서는 제 속을 뒤집어 놨으니 이쯤 되면 전화번호를 바꿔야 하나 싶더라고요. 응, 그래, 우리 조카. 잘 있지? 다름이 아니라 삼촌이 저기 큰 이모한테 들었는데 말이야. 아니지. 그 누나는 좀 어떠셔? 아이고, 그래?
아유, 많이 힘드시겠네. 저기 다름이 아니라 외형이 사둔 땅이 있는데 그게 꽤 괜찮다면서? 누나는 그런 얘기도 안 해주고 말이야. 아이, 상황이 그런 건 아는데 좀 서운해서 내가 먼저 전화를 했어. 어쩜 정말 외할머니 속에서 나온 씨들은 하나같이 다 왜 이 모양인 걸까요? 하다하다 외할머니 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자식 낳아놓고 딸년이라고 그렇게 구박질을 해대고 막내 아들 나타가 죽고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 5이 한 명을 갖다가 저렇게 괴롭혀대는 걸 보면 진짜 두고두고 욕먹으셔도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이모들도 독해 빠져서는 우리 엄마한테 한 소리 듣고 그걸 막내 남동생한테 일러 바쳐서 또 구슬려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전화로 못 받도록 제가 다 차단을 시켜버렸으니 저한테 전화가 온 거고요. 결국 못 참고 저는 제 전화 안 번호들도 전부 차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고 생각할수록 우리 엄마가 너무 안쓰럽고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는 엄마 집을 조금씩 저도 정리를 돕던 중 평생을 절약하고 사느라 감나가는 것 뭐 하나 없는 안방 내부가 참 서글퍼지더라고요. 특히나 화장대라고 부를 만한 그 작은 협탁엔 정말 뭣도 없어서 그걸 보고 있으니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여러모로 울컥한 마음이 치솟았고 평소 잘 드나들어 본 적도 없는데 무슨 마음에 백화점에 들렀는지 몰라요.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따지고 보면 자식인 내가 제일 나쁘다 싶지만 주제에 조금이라도 만회해보고자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 들려보았어요. 여기서 특별한 건 할 건 없고 그냥 엄마를 위해서 그래도 기본 바탕 피부는 좋은 엄마에게 필요할 것 같은 화장품을 골라보았어요. 어릴 적부터 맨날 방판 아줌마들이랑 친해져서 샘플 가득 주워 담는 모습만 보았고 시장 바닥에 할머니들이 놓고 파시는 것들만 사던 엄마였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화장할 줄 알면서 엄마한테 그나마 좀 저가의 화장품들 길가에 있는 브랜드샵에서 골라다가 사다 드렸거든요. 백화점 와서 무슨 보석마냥 번쩍 빛나는 스튜디오 안에 놓여있는 화장품들을 보니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데 와도 되나 싶게 약간 주눅이 들더군요. 그래도 엄마를 떠올리니 더 주저할 것도 뭣도 없어서 상세하게 엄마 나이며 피부 타입이며 피부색 같은 걸 말하고서 골랐어요. 그렇게 해서 기초 라인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다 껴들여 놓고 보니 꽤 값이 나가더군요. 여기 브랜드야 이제는 웬만한 초등학생들도 알 정도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이니 아마 우리 엄마는 쇼핑백만 보고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바로 곧장 저한테 화를 내면서 정신 나갔다고 뭐라고 할 테고요. 그걸 어떻게 이해시키면서 딸이 어떤 마음으로 샀는지 알아달라고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복잡하게 하면서 집에 잠깐 들렸답니다. 그래요. 잠깐 들러서 물 좀 마시고 다른 짐들 내려놓고 옷도 갈아입고 다시 엄마네로 갈 생각이었답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 공간에서 우리 엄마가 아닌 다른 대상한테 그렇게 대차게 욕을 먹고 사단이 날 줄은 저도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할 변명만 생각했지 시어머니한테 할 변명은 신경도 못 썼으니까요. 잠깐 들린 우리 집 거실 소파에 마치 뱀이 뙤리를 틀고 앉듯이 고약한 눈을 하고 기다리고 있던 건 저희 어머니였어요. 이제 오냐? 어딜 싸다니다가 지금 들어와? 네 남편 들어온 지가 언젠데? 이렇게 획하고 싸붙이시는데 그 순간 남편은 주방 쪽 어정쩡하게 서가지고서는 또 머리를 극적거리는 거예요. 토요일 한낮 시간대에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왜 오셔서 또 저렇게 심술인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말이에요. 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꾸하면서 저는 양손 무거운 백화점 쇼핑백을 안방 문 앞에 내려두더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돌연 제 귀를 향해 날아드는 소리에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어깨와 온 몸을 움찔하게 되었죠. 야! 이게 다 뭐야? 어디서 돈을 쳐쓰고 다녔어? 헐씨구, 이게 다 뭐야? 어머니는 멀찍이서 제 쇼핑백들을 보시더니 턱턱턱 걸어오셔서는 발로 쇼핑백을 세차게 걷어차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어머니, 잠깐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냐고요? 엄마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뭐? 선물? 네 그 친정엄마 선물? 어머니는 이렇게 획 비꼬면서 온 얼굴과 입술을 아주 보기 흉하게 비틀어 꼬으시더니 발을 탕탕 굴려대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거 뭐 말이 안 통하는 애가 떼쓰는 거면 귀엽지. 나이 먹을 만큼 먹은 노인네가 남의 친정엄마가 아프다는데 온 욕심이 얼굴에 그득하게 차있더군요. 어머니의 발악을 그냥 듣고 있기 힘들 정도로 정말 눈이 뒤집어지는 수준의 막말을 하셨어요. 야 이년아! 너는 평생 네 친정엄마 꽁무니만 쫓아다니다 죽을래? 네 시애미는 이러다 죽고 저러다 죽어도 안중에 없냐? 어디서 돈이 생겨가지고 이런 돈지랄을 해? 이게 아주 미쳤어? 지 서방 등골 빼먹으려고 눈이 뒤집혔다고? 이거 참 말이 씨가 된다고 정말 제 눈이 뒤집힐 것 같더군요. 저기 뭐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어머니는 침만 안 흘렸지 진짜 입안에 거품이 돌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주 방방 뛰며 발악을 하셨어요. 영훈이 너 당장 인연이랑 이혼해. 이런 것들은 아주 지 서방 기둥 뜯어다가 지네 친정집에 쳐 갖다 줄려니야. 얘한테 아주 등골 쪽쪽 빨아먹히기 싫으면 정신 차려 이거 사. 얘가 시어미인 나한테 코딱지만큼이라도 신경 쓰는 걸 봤냐? 어디 서방이며 시애미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저렇게 밖으로 들면서 지 집구석만 왔다 갔다 하냐고. 이거 네가 이혼 안 해주면 조만간 돈 기차게 뜯어갈 거야. 내가 뭘 했어? 없는 것들은 궁상부리다 못해 주제도 모르고 돈을 이렇게 쳤쓴다니까? 전 이때 입이 딱 벌어져서 눈에 무슨 매운 게 들어간 것처럼 온 얼굴 자체가 숨도 쉬기 힘들고 숨이 막 가빠오더라고요. 그간에 안 그래도 쌓여있던 분노들 위에 우리 엄마며 저를 완전 그지로 보는 데다가 인간 이하 취급을 하는 저 말들 하며 당장 무슨 사단을 낼 마냥 바들바들 떨게 되더라고요. 그런 차에 남편이 여기서 더 기막힌 말을 뱉어내는 거예요. 솔직히 어머니의 저 난리보다 남편이 나름 상황을 진정시키고자 조심스럽게 뱉은 저 말이 제 머리 위에 마치 꽹과리라도 떨어진 양 더 아프고 황당하게 느껴졌어요. 엄마, 아니야. 장모님 재산이 100억이 넘는데 조용히 있어 제발.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 여기서 저는 머리 위로 크게 물음표가 떠오르더군요. 이쯤 되면 정말 우리가 지질이 궁상인 거지 집이 맞냐 아니면 100억 넘는 재산가냐 그 어느 쪽도 다 궁금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어느 쪽도 다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실제로 가난했고 실제로 그 정도의 자산이 있거든요. 저도 엄마가 아프게 될 무렵쯤 알게 된 내용이었는데 이모랑 삼촌들이 저렇게 돌아가면서 땅 얘기를 한 건 괜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돈 냄새를 잘 맡는 것들이 저렇게 괜히 움직인 게 아니었거든요. 아빠가 이전에 사두셨던 땅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맞물려서 떨어져서 듣고도 거짓말 같은 수익이 많이 일어나기는 했답니다.
정확한 규모는 엄마만이 알고 있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 들은 건 그 정도 금액이긴 해요. 제가 제일 의문이었던 건 그걸 왜 남편이 알고 있나 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 제가 이모나 삼촌들과 싸우고 통화하는 걸 남편도 보긴 했었고요. 엄마와 땅 관련 얘기를 남편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했었으니 아마 대강은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다 읽고 난 뒤에 그렇게 우리 엄마한테 잘했던 건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순간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아니, 그게 왜... 참... 전 딱 떨어지는 말이 입안에서 흘러나오지 않아서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상황 속 저를 더 치욕스럽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건 바로 어머니의 태도였답니다.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며 본인 아들에게 면박을 주다가 아들이 뭐라 으름장을 놓고 귓속말을 해대니 씩씩거리던 그 사나운 눈매를 슬쩍 힘을 빼는 거예요. 전 그 꼴도 저 꼴도 다 보기 싫어서 여러모로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쇼핑백을 그대로 들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냐면요. 현재 이혼 진행 중이에요. 할 만한 절차는 다 끝내가고 있고 한 명 더 차단할 인간이 늘어났죠. 바로 다름 아닌 어머님이에요. 절 그렇게 몰아세우고 무식하게 펄펄 뛰어댈 땐 언제고 돈 얘기를 아들이 짓거리니까 거기에 순식간에 순한 사슴처럼 분노를 줄이는 모습을 보고 이미 그 뒤에 어떤 식으로 변할지 예상은 갔지만요.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말이 심했다면서 구질구질하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어른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었으면 한다. 다 니들 잘 살라고 한 소리야. 진짜 이혼하라고 그런 소리 했겠냐? 그러지 말고 한번 집에 들려라. 고기 넣고 시원하게 김치찌개 끓였으니까 와서 같이들 먹자. 아니 진짜 웃긴 게 무슨 김치찌개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냐고요. 쇼핑백 다 찢어버릴 기세로 난동을 부려놓고선 뭐가 어쩌고 어째요? 바로 태도 변해서 슬금슬금 눈치 보는 걸 보니 그동안은 잘 몰랐지만 영락없이 그 엄마의 그 아들이다 싶어요. 그 집 아들놈인 제 남편도 이상하게 우리 엄마를 챙기고 잘 따른다 싶었죠. 어머님도 자기 아들한테 우리 아빠 땅과 관련된 첨삭 설명을 들었는지 지가 언제부터 저랬다고 살근살근 말하는 게 너무 가증스러운 거예요. 일단은 시원하게 이혼을 내질렀고 엄마 신경 쓰면서 진행하기 머리 아프긴 하지만 전 이것도 뿌리를 뽑아버리고 싶어요. 남편이 제일 찌질하고 졸렬하게 붙잡고 안 놔주긴 하지만 그래봤자 별 수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엄마와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보낼 거고요. 제 남은 시간들은 이 앞전의 날들을 교훈 삼아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 자신도 챙기면서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